Then the two of us need look no more. We both found what we were looking for. They don't see you as I do. I wish they would try to. I'm sure they'd think again if they had a friend like that. 안녕하세요. 아동청소년 심리치료사 이임숙입니다. 자존감을 키우는 그림책 심리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 자존감 기억나시나요? 신체 자존감, 정서 자존감, 인지 자존감.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아이랑 대화를 나눌 때는 이 세 가지를 꼭 구분해서 나눌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날 아이가 와서 엄마 난 왜 이렇게 못생겼어? 왜 이렇게 뚱뚱해? 이렇게 자기 몸에 대해서 자꾸 힘든 마음을 말을 한다면 난 잘하는 게 한 개도 없어 이런 말을 한다면 그때그때 필요한 자존감을 다루어 주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외모 자존감은 특히나 유아기가 자기 몸에 대한 인식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특히 더 중요하다고. 왜 자존감의 발달 중에서도 신체 자존감의 발달이 제일 먼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야기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 우리 왕에게는 말하지 못할 비밀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날마다 귀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으로 감싸도 자꾸 커지고 길쭉해지는 당나귀 귀 모양이 되어가는 거죠. 왕은 스스로가 이렇게 환탄을 합니다. 사람 귀가 아니라 네 발 달린 동물의 귀 같군. 이 일을 어찌할꼬. 그러니 얼마나 견디기가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이 비밀을 알 수밖에 없는 딱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왕관을 만드는 복두장이라는 분이에요. 이 복두장은 알 수밖에 없죠. 왜? 왕관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귀가 커지는 만큼 왕관을 새로 만들어서 오는데요. 아무리 이 귀가 자연스럽게 감추어지도록 왕관을 만들었지만 임금님 귀가 그 사이에 또 커져서 맞지가 않은 거예요. 복두장도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왕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전하, 사실대로 밝히시고 마음 편히 지내심이 어떠실지요. 귀가 크면 백성의 소리도 더 잘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지만 왕은 도저히 자신의 귀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복두장도 고민이 너무너무 커지는 겁니다. 만들어가면은 또 커져 있고 또 만들어갔더니 또 커져 있으니. 그쵸? 그래서 이 복두장의 고민이 너무 깊어지면서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이런 날이 며칠 반복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캄캄한 밤에 아무도 없는 커다란 대나무 숲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여러 번 외쳐요. 그렇게 여러 번을 외치고 나니까 이제야 살 것 같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온 나라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한 거죠. 이 소문을 들은 임금님은 어떠셨겠어요? 네, 대나무를 모두 다 베어내라고 명령을 하고 거기다가 산수유나무를 심게 합니다. 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 이야기가 임금님이 자신의 신체인 귀가 커지면서 겪게 되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아이랑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면 우리 아이가 자기 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아끼는 그런 생각을 좀 키워갈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임금님은 왜 솔직하게 자신의 귀를 드러내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뭔가를 감춘다라는 건 이게 드러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겁나고 두려운 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임금님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이야기 책을 접고 혼자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나의 신체 일부에 대해서 되게 못마땅했지만 그게 뭐 드러난다고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놀릴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는요, 어떤 대화가 필요하냐면은, 자, 만일에 너가 임금님이야. 그리고 10명의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내 귀가 큰 거를 드러냈을 때 몇 명의 친구들이 나를 놀릴까? 혹은 귀가 갑자기 커져서 되게 걱정이 많았겠다라고 내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은 또 몇 명이나 될까? 혹은 야, 너는 귀가 커졌느니 난 손이 갑자기 커져서 너무 고민이었는데 하고 또 같이 공감하는 이야기를 나눠줄 친구는 또 없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 커진 귀를 좀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면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이런 대화도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귀가 크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네,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다, 더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어진 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런 책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요, 이제 은근슬쩍 우리 아이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넌 너의 몸이 마음에 드니? 네, 이런 거 한번 툭 던져보세요. 정말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이야기를 읽기 전과 다르게 이야기를 읽고 대화를 좀 나누고 난 다음에는 네 하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정말 훨씬 더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책을 읽었으니까 앞으로도 우리 아이는 신체 자존감이 영원히 평생 되게 탄탄해지겠지는 아니에요. 이 책을 읽으면서 순간 올라간 이 자존감이 또 다음 날이면은 또 누가 나 놀렸다 이런 일이 생기면은 또 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와, 나도 너의 되게 부러운 점이 많은데 너 그거 모르는구나. 한번 잘 생각해봐. 이 부분이 저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부정적인 느낌의 대화를 긍정적인 느낌으로 전환해서 넌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어? 그럼 사실은 우리가 신체 자존감이 전반적으로는 떨어져도 난 눈이 되게 예쁘다고 했어. 귀가 되게 귀엽다고 했어. 혹은 저는 먹는 모습이 그렇게 먹음직스럽다고 맛있게 먹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 말만으로도 참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우리 아이가 자신의 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대화를 이렇게 그림책을 읽고 옛 이야기를 읽고 꼭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존감, 정서 자존감을 키우는 그림책 심리 독서인데요. 저는 여기서는 좁쌀 한 톨로 장가든 총각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아주 가난한 젊은이가 달랑 좁쌀 하나를 들고 과거를 보러 갑니다. 근데 주막에 들러서 하루를 자면서 이 좁쌀 하나를 너무 소중하니까 맡겨요, 주막집 주인한테. 그리고 잘 간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좁쌀 한 톨을 달라고 했더니 주인이 그만 쥐가 먹어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전 이 지점에서 이 총각이 하는 말은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 좁쌀을 먹어버린 그 쥐를 잡아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저는 자존감이 높다라는 것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자존감, 내 거를 당당하게 찾을 줄 아는 것도 자존감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내 거를 먹었으니까 그 쥐를 잡아달라고 하는 정도의 요구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좁쌀을 먹어버린 쥐를 잡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걸 아이랑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는 거예요. 너는 좁쌀 먹은 쥐를 잡아달라고 말할 수 있겠니? 자, 쥐를 잡아줬어요. 그리고 다음 주막에 갑니다. 쥐를 맡겼어요. 근데 이 쥐를 누가 먹어요? 고양이가 잡아먹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고양이를 달라고 합니다. 고양이를 달라고 해서 고양이를 데리고 가죠. 근데 그 다음 주막에서는 세상에 맡겼더니 그 주막집 말에게 차여서 고양이가 죽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말을 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말과 소가 싸우다가 말이 죽었다고 하니까 소를 달라고 합니다. 이 소를 맡긴 집 주막집 아들이 이 소를 자기네 소인 줄 알고 장에 갖다 팔았대요. 정승네 집에서 이 소를 사갔다 그러고요. 그랬더니 이 정승을 데려오라고 아주 호기롭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정승이 도대체 어떤 녀석이 나를 오라가라 하는가 하고서는 총각을 불렀는데, 이 총각이 보여준 기백에 감동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승은 그 기백에 감동해서 그의 딸을 이 청년과 결혼을 시키죠. 자, 그래서 좁쌀 한 톨로 장가든 총각 이야기가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기백이라는 단어가 아시죠? 기백이 뭘까요? 씩씩하고
굳센 기상과 진취적인 정신을 말합니다. 사실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굉장히 씩씩하고요. 굳센 기상을 갖고 있고요. 예, 진취적인 정신을 가졌죠. 왜냐하면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조금 적고 어떤 일을 모험 같은 일을 할 때도 한번 해보자. 겪어보고 나서 어떤 점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내가 판단을 해보자. 이렇게 모험하는 정신도 훨씬 더 높은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고요. 이렇게 책 이야기를 읽고서 우리 아이의 이 뭔가 정서적인 자존감을 조금 더 높여주는 굉장히 좋은 놀이가 뭔 줄 아세요? 바로 역할극 놀이입니다. 말을 따라하게 하는 게 실제로 그 마음을 키우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가 총각 행세를 하면서 내 좁쌀 한 토를 쥐가 잡아먹었으니 쥐를 잡아주세요. 이런 역할극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은 주막집 주인 역할을 하시는 거죠. 아니 내가 먹은 것도 아니고 쥐가 먹었는데 그 쥐를 어디 가서 찾느냔 말이요 하고 또 아이는 그래도 내가 소중하게 간수를 해달라고 부탁했으면 끝까지 그걸 지켰어야죠. 그러니까 쥐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계속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역할극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어느새 아이가 진짜로 뭔가를 요구하는 힘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자존감이잖아요. 인지 자존감을 키우는 그림책 심리 독서인데요. 그 중에서 냄새 맡은 값이라는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네, 이 이야기는 냄새값, 소리값이라는 제목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에 부지런한 농부가 있고 굉장히 착한 아내가 있고 지혜로운 아들 이렇게 세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이 가족은 넉넉지는 않았지만 늘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그런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질 무렵에 농부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배가 너무너무 고팠던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고기 굽는 냄새가 살짝 얼마나 맛있는 냄새였겠습니까? 그래서 발걸음을 멈추고 그 냄새를 맡아요. 근데 집 주인인 심술 영감이 그 모습을 보고 이 농부에게 탁 와서 고기 냄새를 맡은 값을 내놓으라고, 그것도 5냥이나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착한 농부는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네,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착한 농부는 그냥 이렇게 하도 세게 요구를 하니까 겁에 질려서 내겠다고 약속을 하고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선 고민 잠도 못 자고 또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 착한 아내라고 했잖아요. 또 이 착한 아내는 남편이 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민하는 걸 듣더니 세상에 정말 아끼고 아꼈던 5냥을, 저축해놨던 5냥을 꺼내주면서 당신이 이렇게 고민을 하니까 이 돈을 드려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 돈을 또 꺼내놓습니다. 농부와 아내 너무너무 착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 이분들 정서 자존감 어떻다고 생각되세요? 그러니까 옛 이야기를 읽으면서 잠깐 멈춰서 아니 이걸 왜 거절하지 못했지? 이걸 어떻게 거절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까에 대한 생각은 좀 미처 못했던 게 너무너무 아쉬운 지점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이야기 나눈 걸 듣고서는 이 상황을 알게 됩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죠. 주먹은 불끈 쥐지만 이때부터 생각을 열심히 해서 지혜를 짜냅니다. 그리고선 이 짜낸 지혜를 가지고 다음날 이 아들이 5냥이 든 주머니를 아들이 가지고 가요. 그리고 이 심술 영감에게 딱 가서 냄새 맡은 값을 치르러 왔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주머니를 딸랑딸랑딸랑 흔들면서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랬더니 이 심술 영감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왜 돈을 주지를 않고 소리만 들려주냐고, 이 돈을 내놓으라고 했겠죠? 그럴 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냄새만 맡았는데 그 값을 내라고 하셨지요? 그거나 이거나 같은 까닭입니다.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통쾌하고 후련한 이야기. 근데 이 통쾌하고 후련한 이야기가 어디에서 올 수 있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상황이야.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결해서 잘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하는, 이 생각하는 게 곧 인지적인 자존감을 키우는 그런 대화가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아이랑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인지 자존감을 키우는 대화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부모님의 상황을 알게 된 아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에서는요,
항상 감정이 먼저 올라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내가 의지대로 생각대로 선택해서 느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 발생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반응이 나타나는 게 감정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먼저 인식하는 대화를 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감정, 그래서 되게 화가 났어요. 억울함을 느꼈어요 하면은 뭐예요? 억울함 속에는 또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억울함을 느낀 이유는 뭘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생각이 있어요. 아니 실제로 고기를 먹은 것도 아닌데 실제 돈을 주는 건 말이 안 되죠. 이렇게 감정에서 생각을 찾아가는, 이 감정을 느낀 이유는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이 생각을 찾아가는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은요, 주먹을 불끈 쥐었거든요. 근데 이 화를 폭발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감정에 매몰되지 않는 아주 좋은 모습을 지금 아들이 보여줍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생각하는 기능을 활용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들은 이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요, 엄마 나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있고요. 엄마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나 어떡하지? 이러면은 감정에 풍덩 빠지는 느낌이고요. 이런 대화를 통해서 감정에 풍덩 빠지지 말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생각을 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단다. 이런 걸 이 책을 통해서 얼마든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림책이나 옛이야기 책을 읽으면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심리적으로 동일시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책의 어떤 인물과 내가 마치 나인 것처럼 느껴지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 뭐예요? 간접 경험이 되는 거예요. 나도 지혜로운 아들처럼 이런 상황이 되면은 생각을 열심히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 아이의 인지적 자존감을 키울 수 있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질문의 사례를 조금 알려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책 읽고 무슨 얘기를 나눠야 될지 모르겠어요라는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 대화를 할 때 육하 원칙 기억나시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중에서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 요 질문 한 가지 하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 질문. 그리고 무엇이 두려울까? 무엇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육하 원칙 중에 특히 요 두 가지. 왜 하고 이유를 묻는 것과 어떻게 방법을 묻는 요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중심에 두시고 적절하게 응용을 하신다면 질문이 조금은 더 수월하다고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자존감을 키워주는 그림책 심리독서, 신체 자존감, 정서 자존감, 인지 자존감을 이 옛이야기 그림책과 읽으면서 아이랑 대화를 나눠보시면요, 정말 약간 왜 한 뼘 더 잘한다 이런 말 아시잖아요. 정말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우리 아이랑 오늘 옛이야기 책 꼭 한 권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